1월 12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전체적인 장이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하락을 이끌면서 지수 자체가 가파르게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224일선은 깨지 않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224일선을 깨지 않은 것까지는 좋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세가 강력해 보여서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이 나온다면 역배열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초쯤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반등이 224일선을 깨기 위한 반등이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LX세미콘 보시겠습니다. 50일선을 깨고 난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타려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더블 바텀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을 기다려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충 72,000원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려 볼 텐데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반도체 섹터 쪽에서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언제까지 지속될지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더블 바텀 지점 근처에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매수를 들어가 보고 반등을 하려는 힘이 약해 보이면 대충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좀 더 관망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솔로엠 보시겠습니다. 솔로엠은 상방으로 방향성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꽤나 긴 기다림이 있었네요. 일단은 121선 지지를 받으면서 큰 상승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제가 이전에 솔로엠 방향이 상방에 나온다면 이쪽 상승 채널 하단 리테스트 이후에 눌림이 나왔을 때 지지를 받아주는 게 확인이 된다면 매수를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리테스트 이후에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더라도 5일선이 깨지면 손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20일선이 깨지면 손절을 한다든지 어떠한 기준을 잡고 매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달 정도의 박스권 횡보 끝에 나온 방향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피 하락세가 강했던 반면에 코스닥은 비교적 추세를 강하게 깨지 않고 조금은 버텨주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나온 음봉이 꽤 크긴 해서 불안해 보이긴 하지만 큰 추세는 꺾이지 않고 계속 우상향해주는 그림이 나와주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더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라 코스피 우량주보다는 차라리 미국 증시 우량주를 사는 게 수익률이 훨씬 좋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긴 했네요. 어쨌든 큰 추세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라인만 지지를 받아주면서 잘 지켜주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나오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APTC 보시겠습니다. APTC는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이평선들을 모두 아래에 위치시켜 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정말 뭔가 위로 쏘아 올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확실한 거는 지나봐야 알겠죠.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조만간 이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는 상승이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고 눌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을 크게 뽑아준다면 상황을 봐서 익절을 한번 하고 눌림에서 다시 매수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보시겠습니다. 펄어비스는 크게 다룰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이쪽 라인을 깨고 내려간 이후에 일시적인 반등이 있었지만 다시 하락을 만들면서 이쪽 라인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매도 영역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쪽 라인으로 터치를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매수를 다시 잡아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넥신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의견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9,300원에 매수 들어온 이후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평선들을 한데 잘 모아놨고 이제 조만간 위로 상승을 한번 보여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4,000원 라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눌림이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다시 매수를 들어갈지 좀 더 관망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넥시는 아직 크게 걱정되는 것은 없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루트 보시겠습니다. A루트도 의견에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천천히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주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려왔듯이 저는 정배열로 돌리는 그림이라 생각이 돼서 계속 홀딩을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루트는 600원 라인 돌파만 해준다면 더 안전한 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자리도 꽤나 괜찮아 보이는 자리라서 큰 걱정 없이 지켜보려고 합니다. 제넨바이오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저번 마감 브리핑에서 예상했듯이 최대 주주 변경 이슈로 3번의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저는 수요일이 음봉이 나온 날 보유 물량의 70%를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30%는 더 가져가 보려고 하고 상황에 따라서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쪽 고점에서 익절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충 760원 라인 정도에서 익절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내려온 이상 이쪽에 있는 갭은 99% 확률로 메꾸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 더 내려갈 것인가가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121선은 꼭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490원 라인 정도에서 다시 매수를 들어가 볼까 합니다. 상황을 봐서 그 전에 매수세가 들어오면 일찍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유상증자 납입일이 다시 26일로 연기가 됐는데 아마 그 전까지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일에 유증 납입이 되면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크게 상승하는 그림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